자, 우리 옆에 좌우에 오늘은 제가 인사하는 법은 항상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앞뒤로 다시요.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시작.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 하면 이 학교의 인사법입니다. 인사. 내가 이 학교에 여러 번 특강을 하러 왔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학교를 설립하신 홍 장로님, 이 홍문종 의원님의 아버님이시죠. 이 홍문종 장로님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들보다가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설립하신 이 장로님은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 신앙생활을 김일성 외삼촌 강양훈 목사님, 그 강양훈 목사님도 해방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는 가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목사님이었었는데 이 강양훈 목사님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설립자 장로님이.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된 후에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하고 들어오니까 외삼촌 되는 강양훈이가 서기장이 된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정치하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북한이 공산주의가 북한을 이제 먹으려고 들어오니까 이 홍 장로님이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예수를 못 믿게 생겼다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홀홀 당신으로 남한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오다가 결국은 38선에서 북한 인민군 경계초소에서 잡혔어요. 너 어디가? 하니까 꼼짝없죠. 그때 언격결에 말이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들이 재판석에 불려가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할렐루야. 그때에 이 홍 장로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 지금 우리 목사님이 남조선에 가서 심부름하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냐 그래요. 김일성 다음에 2인자란 말이에요. 2인자 강양훈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강양훈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대라. 평양에. 그때 전화번호를 안 외우고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마침 외우고 있어서 평양에 뭐 어디 몇국 어디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겠다. 옛날에 전화기로 돌리는 줄 삐륵삐륵 돌리더니 강양훈 목사님 사무실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이 사람을 심부름을 보냈는지. 그때 강양훈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었으면 이 장로님은 죽었대요. 마침 사무실에 없어 바깥에 나가니까 없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맞는데 확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북한 그 초소가 이 홍 장로님한테 심부름하러 간다고 할 때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때때로는 성령도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민군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털어서 뺏어놓은 금붙이 있죠. 금붙이 금반지 이걸 왕창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장로님한테 주면서 너 남한에 가서 심부름 잘하고 돌아온 뒤에 나를 평양으로 좀 불러달라. 금무지를 좀 옮겨달라고 내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한테 받은 그 금부치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샀다니까. 그래서 이 학교 재단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아까도 내가 이 홍문종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중에 나하고 신앙이 어느 정도 같은 수준에 올라온 사람은 아버님 장로님인 홍 장로님이 신앙의 그 깊이가 내 수준에 온 사람이다.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루는 저보고 여기에 특강을 해달라고 왔더니 여기 앉혀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방에 있는 현역 사단장들을 다 불렀어요. 사단장들이 대한민국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설립자 장로님이 그들을 이 학교 장로님 돈으로 초청해가지고 사단장들 교육 좀 해달라고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 여기 내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역시 현역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별 2개까지 단 사람한테 내가 역사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그리고 8월 9일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러 들어온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어. 그걸 알아서 뭐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뭘 하더니 교회를 보면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앞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 내용으로 예배를 하겠다 하는 선언으로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도신경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국가 철학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왜 세웠는지, 왜 만들었는지,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뭔지 이걸 아는 사람이 국민들은 당연히 모르지만 이것을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의 설계도를 모르고 산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빨갱이를 쳐내기 전에 저 문재인을 끌어내기 전에 대한민국을 설계한 이승만 대통령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을 만나면 습관처럼 항상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요.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세운 4대 기둥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겨우 안다는 사람은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세워진 나라죠. 맞죠? 그 절반밖에 안 돼. 세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근데 그 세 가지를 아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있지만은 그 세 가지를 바치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네 번째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이 없으면 앞에 있는 세 가지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국가 철학으로 세워졌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의 대한민국의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의 철학을 몰라서 무슨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여기에서 국회의원 이상의 사람들은 국가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요 반드시 이승만과 박정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 무슨 운전이요?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을 속여먹고 국민들을 거짓말로 막 광란을 일으켜서 2차 세계대전을 몰고 갈 때에 그 당시에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님이요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란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친 자에게 뭘 맡길 수 없다?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놈이 운전하면 뒤에 탄 승객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저 히틀러 저놈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난 독일을 가서 히틀러 저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너 혼이 떴냐? 너 죽을라. 히틀러는 살아있는 권력이야 이놈아. 너 가면 히틀러를 잡기 전에 너부터 먼저 죽어. 못 가게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에
이 보네퍼는 다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은 뒤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루어 주는 사람이 아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 자가 목사가 아니요. 목사는 성도와 국민들이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사전에 막아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네퍼가 결국은 동료들을 다 뿌리치고 독일로 들어가서 저 히틀러처럼을 죽여야 된다. 히틀러를 안 죽이면 앞으로 수천만 명이 죽음을 맞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4,500만이 죽었어요. 4,500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죽었다고요. 2차 세계대전에. 이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이해되십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 시대에 선지자의 영을 받은지 아십니까? 인정해 주신 분이 두 손 들고 만세해봐요. 아이, 감사해요. 땡큐. God bless you.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6월 8일 날 제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발표하면서 내가 이 보네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보네퍼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죽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미친놈 저는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고 나와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미친 운전사 무면허도 아니요, 완전히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므로 저놈을 끌고 나오는 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처음에 내가 외쳤더니, 처음에는 국민들이 반응을, 목사 새끼가 왜 떠들어? 기도는 하고 있지, 종교인이 왜 사회 문제를 간섭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청와대 앞에다가 텐트를 딱 쳐놓고, 말만 텐트지 비닐 텐트예요. 비닐 텐트. 비닐을 쳐놓고 너하나 TV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뭐 이 말 저 말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3대 교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한 가지의 말을 10번 들어야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의 말을 몇 번요? 어떤 사람들 날 보고 그래. 정강훈 목사 강연은 들을 게 없어. 맨날 그 소리야. 맨날 문재인 개새끼 나쁜 새끼 맨날 그 소리야. 내가 왜 그렇게 한지 압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교육법에 보면 한 가지 말을 몇 번 들어야? 그래서 내가 계속 했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문재인 미친 새끼, 개자식, 나쁜 놈, 대한민국 망했다. 이유는 7가지다. 한미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에, 소득 주도 경제성장으로 경제를 파괴했기 때문에, 셋째로 안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2,000조의 돈을 벌 수 있는 원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4대 강보를 해체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외교 완전히 왕따당했고, 그것보다가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 사상이다. 이 말을 제가 계속 되풀이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냐?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앞에다 앉혀놓고 뭐 말을 하려면 방구석에서 지 혼자 할 일이지. 아니,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그 사람이 부통령입니까? 전 세계의 2인자입니다. 2인자. 트럼프가 1인자고.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을 앞에다 불러놓고 일본의 아베를 또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 일본의 아베를 한국 사람만요 일본을 우습게 봐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일본을 뭐라고 불러요? 쪽발이 같은 소리 하겠지. 한국 사람만 일본을 얕잡아보고 뭐 쪽발이 새끼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도 누가 만들어줬냐? 이승만이가 만들어줬죠. 이승만.
이승만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해방 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바다의 경계선을 그을 때 이승만 혼자서 스스로 일본하고 협상도 필요 없어. 다그라스 메가드를 딱 모셔가지고 메가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저 독도로부터 훨씬 바깥으로부터 울릉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승만이가 딱 그었어. 그때 처음에 이승만 라인을 그을 때는 어디까지 그었냐면 일본의 그 후쿠오카 있죠. 후쿠오카 부산 바람 앞에 있는 배 타고 4시간 가는 거 일본 첨섬 있잖아. 그것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승만이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도 그 다그라스 메가드가 이승만 둘이 친구 사이니까 이거만큼은 일본한테 주자. 그래서 이승만이 안 된다 그래. 옛날부터 그 후쿠오카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야. 이승만이가. 왜? 후쿠오카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지만은 후쿠오카에 가면요 많은 마을이 지금도 한국말을 쓰는 마을이 많아요. 처음 알았나요? 후쿠오카 일본의 그 섬의 마을 중에서 한국말을 쓰는,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보면 전부 한글로 써진 무덤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다그라스 메가드가 이승만을 달래면서 이거는 일본한테 주자. 그 대신에 독도와 울릉도는 확실히 한국 땅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래서 이승만 라인을 확정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로 양보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걸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요. 김대중. 나쁜 놈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 독도는 일본 놈들이 지들 거라고 지금 자꾸 덤비는 거야. 독도 내줘봐요. 다음은 반드시 울릉도 내놓으라 그래요. 울릉도 내줘봐요. 포항 내놓으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다요 다. 아멘 하네요. 아멘. 아멘 하면 내가 여러분 안 끝나고 내가 밤새도록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잘 나가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만든 이 대한민국, 이승만이가 설계도를 너무 잘 그렸고 박정희가 시공을 너무 잘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나라 148개 나라 중에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완전히 이 산업화,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제도, 기본제도, 민주화를 완성한 나라는 전 세계 148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나의 조국 됐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강도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놈이 누구요? 완전히 이놈은요 목숨을 걸었어. 자, 다시 한번 들어줘봐. 동계올림픽 타이틀. 문재인 너 죽었다 이 자식.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펜스 부통령이 뻘떡 일어나서 집에 가버렸어.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베 수상이 듣고 있다가 집에 가버렸어. 왜? 개새끼다 이거야. 왜 우리를 앞에다 불러놓고 북한에서 온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 기집애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기서 기쁨 전원을 하고 펜스와 아베에 대해서는 개망신을 시키는 걸 모습을 보고 둘이 집에 가버렸어. 중간에. 저게 인간입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떻게 하자고? 나는 죽이자 소리 안 했어요. 나는 의정부는 다 마음이 착한 사람만 산 줄 알았더니 의정부도 보니까 아주 보통이 아니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저놈을 어떻게 하자고? 근데 저놈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여버리면요 오히려 사람이 딱 죽으면 오히려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죽이지 말고 살살 괴롭혀야 됩니다. 살살 괴롭혀서 죽이지 말고 어디 가서 어느 지역 가서 물어봤더니 왜 죽입니까? 저놈을 죽이면 안 되고 북한의 아우지 탕망에다 착 쳐박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왜? 이 문재인이가 이 말을 이게 선전포고입니다. 이 말을 한 이후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지 마누라를 시켜서 동백나무로 참배를 하는가 하면 6.25의 3대 정범 김원봉을 말이야. 이 김원봉은요 박헌영과 함께 남한 출신이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에 상인전을 했어요. 그놈이 바로 박헌영과 김원봉 그리고 김일성 셋이서 6.25를 일으켜서 남쪽에 내려와서 우리나라 국군 장병을 5,000명을 죽었어. 5,000명을. 그리고 동작동 국립묘지에다 모셔놨는데 6월 6일 날 작년에 바로 그들의 전사자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김원봉을 국군 창설 유공자로 떠들어댔으니 뒤에 있었던 그 무덤 안에 있는 잠들어 계신 우리 순국 열사들이 말을 못해서 그랬지 만약에 그들이 말을 했다면 그날 문재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욕한 것보다 더 센 욕을 했을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뒤질래 이 개새끼야.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는지 알아 이 개새끼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여기 누워있는데 뭐라고? 우리 앞에서 뭐라고? 야 이 개자식아 씹어먹는다 이 개자식아. 그렇게 말을 안 했겠냐 이 말이야 내 말이야. 내가요 문재인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왜 욕하느냐? 국군 6.25 때 전사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그들이 속이라도 좀 시원할 거 아니요. 내가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 욕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순교하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재인을 일방적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되 한꺼번에 뚱쳐가지고 내가 그동안 발언한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청와대하고 나하고 지금 중간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화해하라 그래. 저 문재인하고 나 화해 안 해. 그러지 말고 저 북한을 위해서 화해하자고. 화해해야 되겠어요? 화해해야 돼? 안 돼! 근데 어떤 목사들이 계속 나한테 그 짓을 해요. 화해하자고. 근데 좋다. 그럼 내가 오해를 받기 싫어서 내가 화해할 테니 조건이 이렇다. 뭐냐면 첫째, 문재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되 한 말로 지나가면 안 되고 사건별로 사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뭐지 그 새끼?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상부의 사상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내 마누라를 보내서 참배시킨 것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사건별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보다가 10배가 더 센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공유하겠다, 국가 공유하겠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문재인한테 뺏기면 돼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의 논문에 보면 모든 국가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고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따위로. 이렇게 말해도요 대한민국의 지도자 되는 특별히 여의도에 있는 우리 선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다시 국회의원 당선돼서 뺏지나 달라고 하니까 저놈들도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야 저놈들도.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김문수 지사님을 제가 계속 내가 설득하고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정당을 선포했단 말이야. 정당을 선포했더니 아이고 웃겨요. 뭐 몇몇
몇몇이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 2개에서 정강훈 그동안 잘 나가더니 죽을 짓을 하는구나. 정강훈 모든 건 다 동의하는데 그것만은 동의할 수 없어. 또 어떤 사람 그래. 정강훈 우리가 강원광장에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 화장대 다 하고, 돈 내려면 돈도 내고, 그러니까 네가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정당을 만든다고? 그래서 막 나한테 타격을 해요. 그래서 야 이 돌대가리 같은 놈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를 했던 유튜브 방송 중에 공병호 TV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 공병호 선생님하고 내가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통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저하고 한번 만납시다. 그분이 경제학 박사랍니다. 아주 경제에 대해서 도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만나려 그러냐 그래서 당신이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도 받고 경제학에 대거라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자수를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강원 광장에 나도 계속 나갔고 뒤에서 목사님하고 한 번도 인사한 적도 없지만 정말 정강훈 잘한다고 응원했는데 목사님이 김문수 붙잡고 정당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타격하려고 동영상 2개를 만들어서 정강훈 김문수 정신 차려 이따 이제 하면 안 돼 하고 영상 2개를 올렸더니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뭐라 다니냐. 공병호 죽을래 이 개새끼야. 내가 좋아하는 정강훈 네가 왜 건드려 이 개새끼야.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내려버렸대. 저 자리가 내리고 난 뒤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언론의 현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이 대한민국의 밑에 민심이 국민들의 민심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확인하려고 여론조사를 했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공병호 TV 들어가면 그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3만 명한테 했어요. 3만 명 했더니 대답하는 자가 28,000명이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강훈 김문수가 만든 이 자유통일당이 앞으로 우파를 단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76%가 이 자유통일당이 모든 우파를 하나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76%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24%는 아니다. 그것은 방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다시 76%에게 당신들은 어느 당을 지지하냐 그랬더니 76% 전체가 우리는 정강훈 김문수가 만든 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확인. 그 다음에 24%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거는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 그래. 회개.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들은 우리를 적극 지지하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국민들이 영의 눈을 먼저 떴어요. 국민들이 영의 눈을 먼저 떴어요. 그래서 저는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김문수가 만든 것이지 나는 정치는 안 해요. 내가 왜 정치 안 하냐. 나는 국민혁명의 의장이에요. 의장. 의장은 얼마큼 높으냐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 난 제주에 있는 사람이 뭐 밑에 내려가서 내가 정치를 왜 합니까? 그 정치 같은 거는 다 꼴말들만 시켜먹으면 되지. 아멘. 미안해, 김민수사님 꼴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고 나는 영적 지도자니까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러나 정치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영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혁명은 피가 동반된다.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은 있을 수 없다. 뭐 불란서 혁명, 독일 혁명 모든 혁명사는 항상 몇만 명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문재인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 모든 주선권을 쳐낼 수 있는 길은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하여
자유우파 모든 정당이 합쳐서 200석이 되면 피 흘림이 없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광주 사태 같은 그런 피 흘린 일이 이 땅에 또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이대로 그대로 가면요, 광주 사태의 10배 이상의 비극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아무리 주사파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어도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혜택을 본 이승만의 건국 4대 기둥에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던 자유우파 국민들이 쉽게 내주겠습니까? 내줘요? 절대 안 내줘요. 내가 그저께 최초로 전라도 광주에 가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전라도 광주가 어딥니까? 갔더니 엄청나게 모였고, 전라도 광주가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는 전라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세웠더니, 아니 돈을 전라도에는 안 갖다 주고 다 북한에 갖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야, 마지막으로 미워도 3번, 그래서 문재인 한 번만 더 하자 했더니, 이번에는 돈을 북한에 갖다 주고 전라도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가 지금 일어섰어요.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이거 내가 이틀 전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전라도가 일어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도 선관위에서 몇 명 지금 나와 계시는데 자꾸 나한테 뭐 출석하라 통보하지 마요. 나만 통보해봤자 난 4월 15일 전에는 가지도 않아요. 나만 통보해봤자.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은 뭐냐? 국민들에게 현실대로 가르쳐 준 뒤에 투표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선관위 당신들이 자꾸 나를 추적하고 이따위 소리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면 통장들을 다 시켜가지고 집집마다 지금 사인 받잖아요. 뭐라고? 평화 통일을 원하십니까? 지금 전국의 통장들이 이 선거운동에 나서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 통일을 원하시면 사인해 주세요. 그것이 선거운동이야. 그것이. 왜 그것은 막지 않고 그것은 안 잡아드리고 왜 날 보고 자꾸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박혔습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자유민주가 뭔지의 맛을 본 것입니다. 맛을. 맞죠? 맞죠? 그런데도 아직도 문재인은 점점 더 가속도를 붙이면서 이제 초조하니까 작년에 울산시장을 불법 선거한 것을 예행연습을 합니다. 예행연습. 울산시장 그 불법 선거한 소식 들었죠? 들었죠? 아니 15%가 앞서갔던 우리 자유우파 대표 김기현 시장을, 현직 시장을 선거 공천받은 그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다 완전히 나쁜 놈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 15% 앞섰거든. 그래서 언론한테 속아가지고 경찰들한테 속아가지고 경찰들이 그 짓을 한 거야. 그것도 경찰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직접 지시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다 참모회의까지 해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잡아냈습니다. 다 잡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윤석열을 위하여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그 공소장을 못 쓰게 하려고 추미애를 급하게 법무장관 임명해서 윤석열 밑에 일한 사람을 다 내주셔버리고 윤석열 혼자 딱 남겨놨어.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아예 다 건너뛰고 진짜 일하는 제일 밑바닥 검사를 직접 지시해가지고 결국은 완성한 것입니다. 지금. 보통 검찰총장 같으면요, 정부가 이렇게 압력 나오면 더럽다 그래서 사표 쓰고 벌써 나가버렸어요.
보통 검찰한테 사표 쓰면 나가라는 뜻이거든. 근데 윤석열은 머리가 안 나가더라고.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황교안을 제끼고 2위로 떠올랐어. 2위로. 자유우파로서는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게 처음 조사니까 그렇지. 4월 15일 선거 끝나면요, 윤석열이요 대통령 지지율 이낙연을 제끼고 1등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 선수 저도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뭐하는 당이냐 말이야. 뭐하는 당이냐.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거 이제 한탄할 시간도 없고, 한 번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 문제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 문제지만 나라를 다시 찾는 데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종이 도장을 찍어서 일본에게 넘겨준 1910년 국가를 넘겨주는 것은 순간적 문제예요. 그러나 한 번 넘어간 나라를 찾는 것은 이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가 망하기 전에 최초로 우리가 한번 나라를 지켜보자.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뒤에 기라성 같은 연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목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나와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또 부르러 나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